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의 삶과 철학을 통해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공식을 주입받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성실하게 일하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 공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식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자원이 철저히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안에서 몸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워렌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이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태어나 6살 때부터 껌과 콜라를 팔며 돈의 흐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1살에는 처음으로 주식을 샀고 13살에는 신문 배달로 번 돈으로 땅을 사서 임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일하도록 만드는 구조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 그리고 자본이 자본을 낳는 세계로 그를 이끈 근원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고 부업을 뛰면 이달 통장 잔고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몸과 시간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소진하는 방식입니다. 몸이 지치면 수입도 멈춥니다. 병이 나면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워렌 버핏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법입니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산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산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자리를 비워도 나를 위해 계속 돈을 벌어다주는 무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익, 저작권 수입, 사업 시스템, 지식 기반 콘텐츠, 이 모든 것이 자산의 형태입니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수십 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들이 매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직접 모든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올바른 기업을 선택하고 올바른 경영진을 신뢰하며 복리의 힘이 시간을 통해 작동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원리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소비의 쾌락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지금도 수십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브래스카 오마하의 작은 집에 살고 체리 콜라를 마시고 맥도날드 아침 식사를 즐깁니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그는 소비를 통해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성장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합니다. 버핏이 자주 언급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사는데 5,000원을 쓴다면
그 5천 원이 30년 동안 연 10%로 복리 성장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작은 소비 하나가 미래에는 수십만 원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해했고 그 이해가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극단적인 절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버핏이 강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소비를 줄이고 의미 있는 투자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생각 없는 충동 소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지출, 습관화된 낭비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욕구를 매우 단순하게 유지하는 대신 그 단순함이 만들어낸 잉여 자원을 모두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복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워렌 버핏은 복리를 두고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복리는 단순히 수익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수익을 낳고 그 수익이 다시 수익을 낳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100만 원을 연 10%의 수익률로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약 259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약 672만 원, 30년 후에는 약 1745만 원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거의 18배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버핏은 이 원리를 일찍 깨닫고 가능한 한 일찍 투자를 시작했으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60살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실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폭발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버핏은 언제나 말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일보다 오늘이 낫고 10년 후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투자할 돈이 없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식시장은 너무 위험해요. 버핏은 이런 말에 대해 단호하게 답합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다고.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스크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발생한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버핏 자신도 평생 독서와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독서에 투자합니다. 그가 읽는 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기업 보고서, 경제 뉴스, 역사책, 전기문 등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지식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주식은 폭락할 수 있고 부동산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판단력은 어떤 위기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버핏이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가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탭댄스를 추며 출근한다. 이 말은 그가 일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그에게 의미와 보람을 준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돈 걱정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버핏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돈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자신만의 회계 장부를 만들고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재정 관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모른다면 저축과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펴보십시오. 한 달에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파악하는 것. 그것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라는 원칙입니다. 그는 1990년대 닷컴 버블 때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아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버핏의 자산은 건재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버핏은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본질을 봅니다. 이 기업이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것인가? 이 기업은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 경영진은 정직하고 유능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군중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면 나도 사고 싶고 모두가 팔면 나도 팔고 싶어집니다. 버핏은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이것이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좋은 기업의 주가가 폭락할 때가 바로 매수의 기회입니다. 시장이 흥분하여 모든 것이 오를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러한 판단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공부와 관찰,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도 부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를 생각하고 부자는 어떻게 하면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국 재정적 현실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버핏은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자산보다 자신의 자산이 연간 얼마를 벌어들이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수익을 내지 않는다면 그 자산은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1억 원이더라도 매년 1천만 원의 수익을 꾸준히 창출한다면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자산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 당신의 생활비를 초과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의미와 기쁨을 위한 일이 됩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버핏이 투자 외에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다. 당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당신의 지식을 넓히고 당신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소득과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회사도 당신의 능력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제 위기도 당신의 전문성을
사라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버핏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장치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의 축적은 느리고 꾸준한 과정입니다. 버핏은 평생 동안 빠른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증된 원칙을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워렌 버핏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대박을 꿈꿉니다. 로또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고 암호화폐 한 방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냉혹하게 말해줍니다. 급하게 큰 돈을 벌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봅니다. 반면에 꾸준하고 원칙 있는 투자를 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착실하게 부를 쌓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눈덩이를 굴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지만 긴 언덕을 따라 계속 굴리면 엄청난 크기로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덩이의 크기가 아니라 언덕의 길이와 눈의 품질입니다. 즉, 시간의 길이와 투자의 질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아시아 사회에서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버핏의 시각에서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 즉 부채의 성격을 가진 항목입니다. 반면에 임대용 부동산,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 꾸준한 수익을 내는 사업,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산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재무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돈이 나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바꾸는 것, 이것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워렌 버핏의 삶에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겸손함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면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나눕니다. 이 겸손함은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강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고집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손실을 입습니다. 이것은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버핏은 또한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도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함께 시작한 기부 서약 운동, 이른바 기빙 플래지는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운동입니다. 버핏 자신은 자신의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큼만 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자산 승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여야지 삶을 지배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치관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여행과 새로운 경험입니까? 창작 활동입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일입니까? 경제적 자유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적 없는 돈은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은 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되지 않습니다. 버핏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면 당신은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일처럼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무작정 돈을 벌고, 무작정 저축하고, 무작정 투자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른다면 설령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더라도 그 순간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버핏이 9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일이 그에게 깊은 의미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러 출근하고 그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이자 삶의 자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수입 중 자산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가장 좋은 투자를 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한 투자였다. 당신도 오늘부터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책 한 권을 읽으십시오. 강의 하나를 들으십시오. 가계부를 펴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복리로 성장합니다. 습관도 복리로 강화됩니다. 신뢰도 복리로 쌓입니다.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선택을 더 쉽게 만들고 그 선택들이 쌓여 결국 당신의 성격이 되고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워렌 버핏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삶의 원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원칙은 단순하고 명확하며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졌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복잡한 금융 이론이나 첨단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인내이며 일관성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보면 상식이 흔들립니다.
친구들이 모두 어떤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흔들립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공포에 떨며 모든 것을 팔고 싶어집니다. 이 순간들의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버핏을 버핏으로 만든 진정한 힘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결국 자기 통제의 문제입니다. 충동을 다스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두려움과 탐욕에 지배받지 않는 것, 이것이 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진정한 관문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성공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행운, 자신의 능력에 맞는 분야를 찾은 것, 그리고 복리의 힘을 일찍 깨달은 것입니다. 이 중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고 그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그 성장의 결과를 복리로 축적하는 것, 이것이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장벽, 기회의 불균형, 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핏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더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가 택한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가진 자원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버핏이 6살에 껌을 팔기 시작했을 때 그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호기심과 실천이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여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구체적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버핏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소득이 전부 노동소득이라면 그중 일부를 자산소득으로 전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월급의 10%라도 투자에 배정하십시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소비를 위한 부채, 즉 신용카드 할부나 고금리 대출은 당신의 미래 소득을 현재로 가져와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리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소비성 부채를 최대한 빨리 갚고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는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으십시오. 주식이 무엇인지, 채권이 무엇인지,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버핏은 매일 5시간씩 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기는 어렵지만 하루 30분이라도 재정 교육에 투자하면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률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10년, 20년 후의 그림을 그리며 투자하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립 투자하면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입니다. 버핏은 찰리 멍거라는 평생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멍건은 버핏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버핏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재정적으로 현명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책을 읽고 같이 공부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6번째는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자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건강을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일을 할 수 없고 투자를 관리할 수 없으며 경제적 자유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충분히 자고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다루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경제적 성공의 기반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20살에 차를 한 대 받았는데 그것이 평생 동안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차라면 당신은 그 차를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그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다루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토대입니다. 이제 버핏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성공에 대해 가진 겸손한 태도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성공한 것이 단지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미국이라는 사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그가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리 뛰어난 투자 본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 겸손함은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성공이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과 행운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부와 환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 가르치는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내 통장에 돈이 가득 쌓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돈은 그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다면 그 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그림을 선명하게 그릴수록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버핏이 어린 시절 껌을 팔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축계좌 하나를 열고 책 한 권을 사서 읽고 투자에 관한 강의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경제적 여정의 첫 번째 눈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눈송이는 거대한 눈덩이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버핏은 90이 넘은 지금도 아침마다 출근하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배울 것이 있고 오늘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그를 살아있게 하고 그것이 그를 지금의 그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도 그 정신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경제적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저축, 오늘의 작은 공부, 오늘의 작은 절제, 이것들이 모여 내일의 큰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이 말이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이끄는 나침반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여행하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당신의 자산이 조용히 일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향해 오늘부터 한 발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워렌 버핏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단 한 줄기의 빛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철학과 지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의미 있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버핏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원칙으로 관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자원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의미 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얼굴을 비추거나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는 것보다 책을 읽고 기업을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로운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핏 자신은 이 삶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에너지가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고 목적 없이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미래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버핏이 가르치는 절약은 돈만의 절약이 아닙니다. 시간의 절약, 에너지의 절약, 주의력의 절약,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버핏이 즐겨 이야기하는 비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는 배의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보다 처음부터 올바른 배에 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잘못된 배에 타고 있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직업 선택에도, 투자 대상 선택에도, 인생 파트너 선택에도 모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배가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어 배를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익숙해진 환경을 떠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버핏 자신도 여러 번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처음 자신의 파트너십 회사를 시작할 때 버크셔 해서웨이의 섬유 사업을 포기하고 보험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이 선택들이 모두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원칙에 기반하여 결단을 내렸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단기가 아닌 장기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단기적인 행동으로 이끕니다. 시장이 오르면 흥분해서 사고, 시장이 내리면 공포에 떨며 팝니다. 이 패턴을 반복하면 절대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버핏은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을 따르는 훈련을 평생 동안 했습니다. 이 훈련은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더 나은 결정으로 이끌어줍니다.